안녕하십니까, 홍철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9일입니다. 역시 깜빵에는 집어넣고 볼 일입니다. 강래구는 모든 형사 책임은 최종적으로 송영길이 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윤관석은 돈봉투 20개를 인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묵묵부답입니다. 송영길 이제 깜빵 가야 되는데요.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주요한 혐의자인 강래구가 형사 책임은 최종 송영길이 져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형사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송영길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래구의 변호인은 오늘 재판에서 강래구는 송영길의 경선 캠프에서 실질적으로 조직본부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강래구가 조직본부 구성에 관여하면서 2021년 3월 지역본부장에게 금품을 준 건 맞지만 다만 조직이 구성된 후에는 강래구의 비중이 급감했고 이정근이 조직본부를 총괄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대로라면 당대표 선거에 형사적 책임은 최종적으로 총괄 라인인 송영길이 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관석에게 6천만 원을 전달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금을 수송한 사람은 모두 이정근이라면서 강래구는 지역본부장 8명에게 50만 원짜리 봉투를 나눠준 게 전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스폰서인 사업가 김모 씨가 강래구의 요구에 따라 송영길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에게 5천만 원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정근이에게 금품 제공을 권유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국회의원들에게 1차로 3천만 원이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래구의 관여가 미비했고 2차로 전달된 3천만 원에는 강래구가 관여한 부분이 없었다면서 윤관석에게 전달된 금액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1,000만 원 정도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정근과 강래구의 통화 녹취록 중 나는 오로지 강래구가 시키는 대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갔다라는 이정근의 언급 등을 제시하면서 강래구가 경선 캠프 구성과 운영을 주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강래구가 윤관석이 주재로 열린 송영길 캠프 핵심 인사 모임인 기획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담긴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강래구의 경선 캠프 내 지위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강래구는 2021년 3월부터 5월 사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을 당선시키려고 윤관석, 이성만 등과 공모해서 당내 9,40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정근도 구속 기소, 그리고 강래구도 구속 기소, 그리고 윤관석이도 구속 기소죠. 재판부는 윤관석의 공판에서 강래구의 재판과 병합하는 절차를 밟은 뒤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윤관석이도 돈봉투 수수 법정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깜빵에 들어가고 나면 말이 바뀌는 겁니다. 강래구는 모든 책임은 송영길이 져야 된다. 윤관석은 돈봉투 20개 내가 받기는 받았는데 단순 전달자다. 그것도 똑같은 얘기죠. 송영길이 책임져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이 돈봉투 20개를 수수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윤관석이 검찰 수사 이후 돈봉투 의혹과 자신이 무관하다며 검찰이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며 과거 강경 발언을 했던 것과 달리 법정에서 태도를 180도 바꾼 겁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공범들의 법정 진술이 결정적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관석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18일 재판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에 가담해서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반성부터 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나중에 형량에 관련이 있죠. 반성이 있냐 없냐가. 이정근 등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돈봉투 10개씩 20개를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윤관석의 변호인은 당시 윤관석이 봉투 속을 봤는데 3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들어있었다 라면서 돈봉투 수수 금액이 6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관석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 당시 당대표 후보이던 송영길의 당선을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현금 6천만 원을 요청하고 실제 2차례에 걸쳐서 이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어제 재판은 구속 기소 이후 처음 열린 재판이었는데요. 윤관석은 그동안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자신은 돈봉투와 무관하다라고 계속 주장했는데요. 그 다음 달 24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윤관석은 소셜미디어에 입장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부인되고 뚜렷한 물증을 찾지 못한 검찰이 또다시 구속을 통해서 망신 주기, 강압적 자백 강요에 나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 청구서나 강래구의 공소장에도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서 준 사람이 혐의를 부인하고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도 없이 영장을 청구한 전무후무한 상황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국회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자 검찰의 반헌법적, 정치보복적, 편법적인 구속영장 재청구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윤관석이 돌연 혐의를 시인하자 법조계에서는 윤관석이 계속 버티면 돈봉투 사건 자체를 혼자 덮어쓰는 불리한 형국이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관석이 태도를 바꾼 배경에는 송영길의 보좌관 출신인 박용수 등 돈봉투 전달에 관여된 핵심 인물들이 법정 진술을 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박용수는 재판에서 윤관석이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이정근을 통해 6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을 했고, 강래구도 윤관석에게 전달된 6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자신이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법조인은 공범들이 본인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법정 진술이 굳어진 상황에서 윤관석도 혐의를 결국 시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윤관석으로부터 돈봉투를 전달받은 의원 명단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작업을 이어가는 중인데요. 검찰은 혐의를 인정한 윤관석을 상대로도 돈봉투 수수 의원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인물이 법정에서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는 재판부가 사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면서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보강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윤관석을 감싸다가 정치적 국면전환용 기획수사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 끽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있어요. 박용수가 됐든 이정근이 됐든 강래구가 됐든 윤관석이 됐든 일단 집어넣으니까 입이 열리죠. 이재명도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요. 이재명 주변도 싹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입이 열립니다. 자, 이번에 이재명 꼭 구속될 수 있게 많은 하여튼 그 에너지들을 다 모아야 되고요. 그리고 송영길이는 이제 끝장났습니다. 윤관석이도요. 뭐 나는 단순 전달자였다. 이게 뺑뺑이 지금 돌기밖에 더 되겠어요? 강래구처럼 확실하게 이 모든 책임은 영길이가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순간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답이 나올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송영길 깜빡하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우리 미래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